그 과실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 기업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직원들 월급은 오르지 않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아베노믹스 기간 동안 일본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제 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요? 네, 결국 기업의 이익 증가는 생산성 향상 같은 체질 개선이 아니라 대부분 엔화 가치가 떨어진 덕분, 즉 엔저 효과였던 거죠. 물가 2% 상승이나 실질 GDP 성장률 2% 같은 핵심 목표들도 결국 달성하지 못했고요.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돈을 풀어서 주가를 띄우고 기업 실적을 좋게 만드는 등 분위기는 바꿨지만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자신감을 되찾게 하기 위한 심리 게임에 불과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거군요. 네, 그런 냉정한 시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뚜렷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일본 경제에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일본을 괴롭혔던 디플레이션이 끝나고 드디어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기나긴 겨울이 정말 끝나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에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거죠. 이 변화의 직접적인 계기는 사실 일본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컸고요. 여기에 일본 내부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가 극심해지면서 사상 최악의 인력 부족 사태를 맞게 된 겁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무려 30년 만에 기업들이 본격적인 임금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 더해서 도쿄증권거래소가 PBR, 즉 주가 순자선 비율이 1배도 안 되는 저평가 기업들에게 주가를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강하게 압박하는 등 기업의 체질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낙관론자들은 마침내 물가 상승, 임금 상승,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상적인 그림이긴 한데 하지만 자료들을 보면 마냥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당장 평범한 일본 가게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 속도보다 물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르면 이건 선순환이 아니라 그냥 생활비 위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일본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죠. 은행에 넣어둔 예금의 가치는 이자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르니 실질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다른 나라들은 다 금리를 올리는데 일본만 계속 초저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과의 금리 차이 때문에 기록적인 M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 문제도 심각하죠.